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살짝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하더니 이 장이 진행되면서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코스피가 33포인트 가까이 1.2%나 빠졌습니다. 뭐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뭐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기관들이 팔았다고는 하고, 뭐 외국인도 같이 판 것 같긴 한데 참 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배당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기 만만치 않은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금리나 지연된다는 어떤 충격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S&P 500도 거의 지금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코스피도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실적이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도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 막 시장에서 뭔가 끌어올릴 이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같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은행으로 파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원가성 예금,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이나 뭐 이런 쪽에 이 예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덕분에 은행은 앉아서 돈 벌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엊그저께는 M7의 쏠림 투자를 뭐 지향해라, 기술주 고배당 ETF에 주목해라, 뭐 이런 미국 ETF 운용사의 대표가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어쨌든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막상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보이니까 이제 조금 이 불확실성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배당주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사실 지금 부동산 막 투자합시다 덤비기도 좀 애매하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자금이 시장을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시를 맴도는 CMA 잔액이 83조를 넘어서 올 들어 최고라고 하거든요. 83조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갈 건 모르는 자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주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러니까 막 상승하는 종목들 앉아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갖다 주는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금리 인하 전에 배당 귀족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에서 24개 종목을 선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미리 편입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목들 몇 개 쭉 이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S&P 500 수익을 초과하는 종목들로 5년간 배당금 연평균 증가율이 막 19.8%, 뭐 12%에 달하는 이런 상위권의 배당 귀족주입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윌리엄스 소노마, 로우스, 칼라일, 웨스트레이크, 베스트바이, 애플렉, 페스탈 컴퍼니, 베저미터, 아메리칸 파이낸셜 그룹, 뭐 이런 종목들을 선정해놨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종목들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연간 배당금의 5년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위 종목 10개를 지금 꼽아 놓은 겁니다. 요거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니까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배당주 얘기가 이제 쏠쏠하게 나옵니다. 숨은 찐 배당 귀족주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와중에 지금 연 15%짜리 월배당으로 주겠다는 ETF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드디어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미국 주식 관련된 15% 월배당 ETF 3종을 출시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합성 인데, 이 미국 우량주 500개, 딱 S&P 500하고 뭐 딱 들어맞진 않지만 거의 뭐 99% 흡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우량주 500개에다가 이 S&P 500 ETF인 스파이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상품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7에다가 또 15% 프리미엄 분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7개에다가 QQQ, 나스닥 100이죠.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미국 반도체로 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미국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30개로 해서 또 QQQ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3개의 종목을 출시를 했습니다. 연 15% 주겠다는 거죠. 월에 지금 1%가 넘는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뭐 이거 세금 빼고 나면 월 1% 나올 것 같아요. 세후로 1%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 그리고 커버드 콜 하면은 또 이거 상방은 막혀 있고 뭐 안 좋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그럼 도대체 좀 많이 개선되었나?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한 주도 안 샀고요. 뭐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공부해보는 셈 치고 한번 보는 건데, 컨셉은 월배당과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뭐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OTM 외가격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한 1% 정도까지는 이게 데일리 옵션을 매도하는 거여서 1% 올라가는 것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을 따라가겠다. 근데 아까 S&P 500 따라가는 거는 0.7%까지는 1의 변동성을 따라잡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커버드 콜 전략으로 해놔서 1의 1% 이제 S&P 500 관련은 0.7%까지는 지수 수익률을 추정하게 하면서도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데일리 옵션을 매도하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 한다고 합니다. 이 데일리 옵션, 그러니까 매일매일 옵션 거래 계속하면서 수익성을 늘리는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연 15%를 분배해 주겠다라는 아주 야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맨날 옵션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보수가 0.45%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수수료 경쟁하면서 무슨 0.0099% 막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커버드 콜 상품은 아니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총 보수가 높습니다. 물론 뭐 비용 좀 들이더라도 이 분배만 잘 유지해주고 잘 운영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또 결산하고 나면 비용들이 더 붙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장기 우상향이 예상되는 기초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하고 뭐 반도체하고 그 M7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로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기초자산들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고, 또 이 종목도 매월 15일 기준으로 분배금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요 15일 기준 분배금 지급하는 ETF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영업일 기준에서 플러스 2일이니까 뭐 한 17일, 18일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에 사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12%도 모자라서 15%가 나왔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데일리 옵션 거래, 이제 여태까지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뭐 먼슬리 옵션,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옵션을 팔아서 뭐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위클리 옵션이 나오더니 이제는 데일리 옵션, 매일매일 내가 이거 팔아갖고 돈 모아놔서 너 배당 줄게, 이제 뭐 이런 개념인데, 잔존 만기별로 보면은 S&P 500 지수 옵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점점 이 데일리 옵션 상품이 이제 거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더 만들어내겠다, 배당 더 많이 드릴게요, 이제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연간 15% 이상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어쨌든 과거 한 4년을 지켜봤더니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 아까 QQQ 1% 외가격 옵션 프리미엄도 여기 15% 충분히 넘어가고, 뭐 이때는 어마어마했죠. 이때는 어마어마했고, 이제 0.7%로 해도 뭐 이렇게 15% 이상은 충분히 간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QQQ가 1% 이상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18% 정도밖에 안 되는 확률이어서, 어쨌든 80%는 뭐 이 충분한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뭐 이제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외가격 옵션으로 지수 상승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기에는 ATM 방식, 이제 등가격 옵션보다는 이 OTM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막 올라갔는데 이 방식이 맞는 건지는 사실 또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장기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특성을 가진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를 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도 여기에 또 얼마나 뭐가 더 붙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의 특징에 뭐 무슨 상방은 제한되어 있고 뭐 등등등 이런 단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단점을 나름대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적용한 거잖아요. 이제 뭐 외가격 이제 커버드 콜에다가 데일리 옵션을 뭐 매도를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이제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방법들을 쓰는데,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은 불가피하다. 물론 배당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손실이 좀 폭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손실은 나니까 그거는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옵션 매도 수익으로 이제 조금은 커버 되겠죠.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면 일반 지수 상품을 사야 되죠.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을 사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도 늦어질 것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횡보할 것 같다, 뭐 천천히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내 포트 중에 일부를 이런 상품들로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일부 반영을 한 다음에 시장의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뭐 이 커버드 콜 상품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잘 골라서 투자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무기들이,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골라서 잘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5%짜리 월배당 ETF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